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조지아주를 방문해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 대선 직전 조지아주를 방문한 것인데요. 바이든 후보의 조지아 방문 의미와 유세 소식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오늘인 27일 조지아 웜스프링스시를 방문해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oday, I'm here at Warm Springs because I want to talk about how we're going to heal our nation. Over these past few months, there's been so much pain, so much suffering, and so much loss in America. Over 225,000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to a virus.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Another 200,000 deaths are expected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And the president keeps telling us not to worry. He keeps telling us we're turning the corners, his quote. 바이든 후보는 또한 오후 5시에 애틀랜타시에서 드라이브인 선거 유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It's estimated we lost over 135,000 lives so far needlessly because he's done virtually nothing. 카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 등의 민주당 인사들도 참석해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모두가 조지아주에 찾아오며 조지아주가 주요 경합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이중 청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인동포재단과 한미협의회 CKA에 제출했던 영수증을 귀네 카운티 연방 보조금 사용 청구 시에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윤철 한인 회장은 귀네 카운티 측과 미팅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철 한인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 청구 부분에 대해 한인동포재단과 한미협의회 CK로부터 받은 것은 기부금 또는 후원금이며 귀네 카운티에 신청한 부분은 지원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즉, 후원금을 받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귀네 카운티 정부에 지원금을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뒤 그것이 이중 청구가 되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법률 관계자에게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인들은 단체 카톡방을 통해 한인회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한인 사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측은 귀네 카운티 측과 오늘 오후 화상을 통해 미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팅 결과 김유철 한인회장은 귀네 카운티 측으로부터 1차와 2차 지원을 예정대로 집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30일 한인회에서 발급한 쿠폰 소지자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유틸리티와 렌트비 지원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 측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동포사회에 전달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제타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상륙해 큰 비를 내렸습니다. 상륙 이후 열대성 폭풍으로 다시 격화된 제타는 멕시코만을 지나면서 다시 허리케인으로 격상돼 내일인 28일 오후 미 본토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밤부터 목요일까지 제타가 미 본토를 지나며 멕시코만 연안과 동부 지역 등에 큰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지아주는 28일 오후부터 29일 사이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상원은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52대 48로 통과시켰습니다. 베럿 연방 대법관 인준안 통과 의미를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인 26일 52대 48의 표결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반대에 투표했습니다. 베럿 대법관 인준안 통과 이후 백악관에서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베럿 대법관은 오늘인 27일
대법원에서 임명식을 거치며 정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세 번째 대법관이자 대선과 가장 적은 기간을 두고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베럿 대법관의 임명으로 인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성향은 보수 6명에 진보 3명으로 보수에 더욱 치우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펜실베니아 주의 우편 투표 관련 재판, 오바마 케어 관련 재판, 낙태 관련 재판 등 민감한 재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베럿 대법관의 임명이 해당 재판들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주의 조기 투표가 오는 30일까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인 4개 단체는 조기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해 한인 상가에서 투표소까지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와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 애틀랜타 한인 교회협의회와 팬아시안 커뮤니티 센터 등 4개 단체는 오는 29일과 30일 그리고 대선 당일인 11월 3일에 한인 유권자들에게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투표를 장려하고 시니어들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조지아주 하원 102지구에 출마한 홍수정 후보는 이번 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And this weekend is going to be the only weekend that you can advance vote. So I encourage everybody to go out and vote. There is going to be a free ride for Korean community in front of H Mart in exit 104 in Duluth, Ashi Plaza in exit 109, and H Mart in exit 111. That's going to go from October 29th, October 30th, and on election day. Come out between 9 to 5, and you will have a free ride to the polls, so you can go and vote, and there'll be people there helping you. 한편 주최 측은 75세 이상 된 시니어와 장애가 있는 한인들의 경우 가정까지 직접 방문해 투표소까지 안내할 예정이라며 678-333-1634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 환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2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900만 9,655명, 누적 사망자는 23만 1,73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9,8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2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7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5만 3,372명, 누적 사망자는 7,8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62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1,038명, 누적 사망자는 619명입니다.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489명, 누적 사망자는 44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867명, 누적 사망자는 45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3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오는 29일부터 영사민원 24를 통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한 총 41개의 공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동남부에 거주하는 한인이 여권 재발급을 하려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1일 새벽 2시 일광시간 절약제 일명 서머타임이 해제됨에 따라 애틀랜타와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노선 출도착 시간이 변경됩니다. 대한항공 애틀랜타 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매일 운항하는 KE036편은 애틀랜타를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진 오전 11시 55분에 출발해 이 길 오후 5시 20분에 인천에 도착합니다. 또한 인천에서 오전 9시 45분에 출발하는 KE035편은 애틀랜타에 오전 9시 10분에 도착합니다. 대한항공 공동운항편인 KE5036편은 애틀랜타를 오전 11시 5분에 출발해 이 길 오후 3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합니다. 인천발 KE5035편은 오후 6시 30분에 인천을 떠나 오후 5시 45분에 애틀랜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라이 릴리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일라이 릴리의 치료제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는 안전우려로 중단한 임상시험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초기에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계속해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프로풋볼 NFL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2년차 쿼터백 카일러 머리는 자신이 한국 게임을 자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한국어를 적는가 하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상의를 입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는 외할머니가 한국인인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NFL과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모두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리가 NFL을 대표하는 차세대 쿼터백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이중 청구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인회 측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시간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